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부가 올해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7곳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양에선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지역에선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사용처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대감을 안고 지난달 27일 지급이 시작된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1차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주민등록 인구의 약 80%인 2만 4천여 명입니다. 지급 첫날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5,700여 건에 걸쳐 1억 9,2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사용처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말합니다. 문의도 많이 하고 여기서 살 수 있냐. 저희 같은 의류는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꽁돈 생겼으니까 좀 가서 좀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가시는 분들 많고.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본소득은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시장과 상점이 많은 청양읍은 사용처가 많지만 면 단위 지역은 사용처가 적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사용처가 부족한 면 단위 주민을 위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를 모두 합쳐 월 5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작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에는 별로 이렇게 물건 살 저희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불편한가 봐요. 어쨌든 뭐 기본소득 15만 원 준다니까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5만 원씩 준다고 해도 손 깊은 촌에 사는 노인 양반들 지팽이 짚고 다니는 양반들이 그거 쓸 줄도 몰라요. 쓰도 못해요 그거 주야. 뭐 젊은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 뭐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데서나 써도 못 온다며. 그 예를 들어서 대티면 같으면 대티면에서 써야 되는데 대티면에 뭐가 있어요? 가게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농협 마트 조그마한 거 하나 밖에 없는데. 청양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이동장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처가 적은 면 단위 주민들이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장터 형태식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 계획에 있고 이제 앞으로 사용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개선을 통해 청양군의 슬로건처럼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예산군이 전통주 산업을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전통주 연구소가 들어선 데 이어 100년 역사의 양조장은 충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예산군이 새로운 전통주 명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은은한 누룩향이 풍기는 예산의 한 양조장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처음 문을 연 뒤 한 세기 가까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연호가 새겨진 항아리의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한일 절충식 건물 구조 역시 원형을 유지할 만큼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납니다. 공장의 오래된 가치와 그 건물 일본 시했던 증거 그 역사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 듣고 보관을 아주 열심히 한 거지 따지면. 한국의 발효 문화와 당시 건축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와 우수한 보존 상태를 인정받아 예산 신암 양조장이 최근 충남도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양조장으로 쓰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인 소화연간이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 계속 한 100년 이상이 양조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당시 썼던 큰 독이나 그런 전체적인 건물 구조들이 잘 남아 있어서 그렇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걸로. 예산군은 올해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양조장 보수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조사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먼저 보수가 필요하거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챙겨보고, 그걸 통해서 연차적으로 27년도나 28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원형을 좀 찾아주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전통주 산업 기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4년 서울에 있던 국내 최초 전통주 교육기관인 한국전통주연구소를 유치해 교육과 창업 지원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전통주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 조성되는 전통주 체험 단지로 옮길 계획. 예산군은 체험 단지 등을 활용해 예산을 전통주 체험 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객들이 이쪽에 와서 전통주가 어떤 것인지 접할 수 있는 관광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쌀이나 사과 등 이게 농생산물의 이 판매를 촉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양조장부터 전통주 체험 단지까지 예산군이 새로운 전통주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근로자 김충현 씨와 관련해 관리감독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10일 한전 KPS와 한국서부발전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반 방호장치 관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관련된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인 고 김충현 씨는 발전소 내 기계 공작실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아산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는 아산시 도고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10일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추리 24만여 마리를 사육 중인 해당 농장주는 지난 9일 메추리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I 항원을 확인한 충남도는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초동 방역팀을 투입했습니다. 또 충남과 경기 지역 가금 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메추리 24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진영의 소수 정당과의 연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발표로 한 차례 내홍을 치른 뒤 상황이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최근 강득구 최고위원과 조국 대표가 설전을 벌이며 상황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다면 통합을 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강 최고위원은 조 대표를 향해 옹졸하게 정치하지 말고 더 큰 호흡으로 정치하라고 직격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연초 쌍특검과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전선을 꾸렸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후 각종 현안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연대에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미등록을 겨냥해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선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며 이제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차례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 30분쯤 태안군 근흥면 서경렬 비도 인근 해상에서 46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A씨가 바다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그물을 바다에 내리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현장 소장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 55분쯤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의 도시가스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터파기 작업 현장을 살펴보던 중 약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굴삭기 작업자 2명이 있었지만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한국가스공사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태안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랑에 빠졌습니다. 9일 밤 10시쯤 태안 고남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충남도가 중동위기 관련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도내의 피해 상황과 지원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격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먼저 수출 물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경영 안전 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도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수출입 보험료 우선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서산대산 석유화학 산업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주유소 가격 담합 점검 등 물가 안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충남 지역 문화유산 2건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먼저 유효걸 초상 및 괴는 이괄의 난을 진압한 유효걸을 17세기 양식으로 그렸으며 초상을 보관하는 괴가 함께 남아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 이미 보물로 지정된 윤증 초상에 이어 윤증 초상 이모본과 초상화를 다시 제작한 내력을 정리한 영당 기적이 추가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해당 보물 2건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관보 고시를 통해 보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서산 부석사 목조 열애 좌상과 홍성 용봉사 목조 열애 삼존상 등 유형 문화유산 6건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서산시가 5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올해 1차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 안길 보수와 사고 위험 지역 정비 등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천받았으며 12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사업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상반기 중 2차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약 16억 원을 투입해 362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 수요 증가를 틈탄 편법 교습비 인상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율학습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부당한 비용을 받아 실질적인 교습비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와 함께 거짓 과장 광고와 무등록 학원 운영, 불법 개인 과외 교습 등 학원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관련 시설에 대해 법령을 했다가 행정 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까지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127곳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와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 놀이시설 파손 여부입니다. 또 바닥재 손상 상태와 놀이시설 주변 위험물질 유무 등입니다. 예산군은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수리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 기한을 부여해 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기업 지원책입니다. 서산시는 국비 15억 원 등 21억 4,300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기업 지원과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진행합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 분야로 기업 시제품 제작과 첨단 기술 지도 등 12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분야는 안전과 연구 개발 등 8종의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사업은 다음 달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번기, 농업인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회관 등 취사시설을 갖추고 1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입니다. 지원 유형은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과 단체 도시락 지원 등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마을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뷰나그룹과 재생에너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안군은 6일 싱가포르에서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뷰나그룹과 재생에너지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른 뷰나그룹은 태안 가이도리 해상풍력단지에 1조 원 규모의 자본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 현대차 혁신센터와 지속가능 전시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청양군이 지난 5일 시흥 보건진료소를 시작으로 올해 원격 협진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화상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보건의료원에서 첫 대면 진료를 마친 후 다음 진료부터는 집 근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혈압과 혈당 등 기본 검진 후 화상을 통해 전문의에게 진료와 처방,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해당 사업을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거동 불능 가구 등 보건의료원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를 도울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인지초등학교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195억 원을 투입해 인지초등학교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규모 체육관과 주민 교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25m 길이 수영장과 방과 후 교육 돌봄 공간, 다목적실 등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건축 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서산시는 올해 중 착공해 오는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023년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지난달 서산교육지원청, 인지초등학교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